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1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네, 정말 3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무려 5개월 동안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드디어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수학으로 세상 보기 요 내용에는요, 막대 그래프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규칙 찾기 문제도 있고요. 각도 문제도 있고, 곱셈과 나눗셈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는 150쪽과 151쪽이에요. 자, 도영이는 비행기 운항 시각표를 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시각. 네, 시각.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 비행기 운항 시각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김해는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마다 운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책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해 9시부터 시작하는 거 맞고요. 자, 김해 30분 간격 확인할 수 있나요? 30분 간격. 자, 10시에서 10시 30분 됐어요. 9시 반에서 10시 됐어요. 30분 간격 맞습니다. 11시, 11시 반, 12시, 그리고 12시 반.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운항표가요, 12시 30분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마다 운항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의 운항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여기 있죠? 9시부터 시작합니다. 9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몇 분 간격으로 지금 제주도가 있나요? 20분 간격이에요. 20분 간격. 자, 그러면 진짜 20분 간격이 맞는지 또 다음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이 9시 40분이거든요. 20분 맞습니다. 그리고 10시 역시 20분 맞고요. 10시 20분 맞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 11시, 12시 20분, 11시 40분, 그리고 12시, 12시 20분, 12시 40분까지 12시 40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 적으면 되겠죠?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20분마다 운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별 비행기 운항 횟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막대 그래프. 자, 막대 그래프의 세로에는 지금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가로에는 눈금이 나와 있습니다. 운항 횟수. 0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눈금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네.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죠. 그래서 눈금 하나의 개수가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해, 제주, 광주, 울산, 여수, 울산이 여수까지 총, 운항 횟수가 몇 번인지 직접 세보겠습니다. 김해부터 세볼게요. 자, 김해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총 8번이네요. 8번. 제주도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끝나나요? 네, 12, 12회 되겠습니다. 광주 볼게요. 광주는 여기 있습니다. 광주, 여기. 광주는 한 번인가요? 네, 한 번밖에 없네요. 자, 울산은 한 번, 2번. 울산 2번이고요. 여수는, 마지막 남은 하나입니다. 자, 이것만 보았을 때 제주도가 정말 많네요. 운항 횟수가. 왜 이렇게 제주도는 운항 횟수가 많은 걸까요? 그리고 김해도 많네요. 근데 광주, 울산, 여수는 정말 상대적으로 정말 적습니다. 일단 요거를 한번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의 세로에는 도시들이 와야 되겠죠? 여기 있는 도시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내려 보낼게요. 자, 오세요. 쭉 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해는 총 8회니까요. 여기까지 그려줘야 될 거고요. 제주도는 12회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광주는 1회니까 여기까지요.
울산은 2회니까 여기까지. 여수는 1회니까 여기까지. 어떤 친구들 보면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끝낸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막대기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자, 잘못 표시했네요. 이렇게 요까지 표시해야 돼요. 요까지 8회니까요. 요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12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광주는 이렇게. 울산은 2회니까 이렇게, 여수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별로 비행기 운항 횟수가 다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게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아서 운항 횟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배가 아니면 차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운항 횟수가 많은 것 같고, 광주나 울산이나 여수는 우리가 차로 많이 갈 수 있거든요. 차나 기차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운항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요. 김해에서 우리가 다른 외국으로 가는 많은 비행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해로 많이 가서 운항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2번. 비행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 비행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비행기에 관련된 문제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각도를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각도 재는 문제 나왔습니다. 각도를 재기 위해서는 우리 각도기의 밑금과 그리고 한 변을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을 또 맞춰주고 난 다음에 각도를 읽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 안 나면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각도기의 중심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네, 각도기의 중심과 이렇게 맞춰주고 난 다음에 각도기의 밑금, 밑금과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도를 읽어주면 되겠죠? 자, 0, 10, 20.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뉴욕까지 3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 비행기는 소리가 전달되는 빠르기보다 3배 빠르게 운항할 수 있대요. 소리가 전달되는 빠르기.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그 빠르기보다 3배가 빠르답니다. 자, 그러면 소리는 1초에 340m를 간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리치는 그 내용이 1초에 340m를 간대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갈까요? 자, 이 비행기는 소리보다 3배가 빠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소리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구해볼게요. 네. 자, 비행기 빠르기는요, 소리의 빠르기보다 3배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소리의 빠르기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요. 1초에. 그럼 1시간에는 몇 미터를 갈까요? 네. 자, 1시간은 여러분들 몇 초예요? 자, 1시간은 여러분들,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60분. 그죠? 60분이 딱 지나면 1시간이 돼요. 자, 1분은 여러분들 몇 초예요? 1분. 1분은 60초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 곱하기 60초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60 곱하기 60. 60 곱하기 60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1시간은 3,600초가 됩니다.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 선생님이 영상을 좀 옮길게요. 1시간은 3,600초가 됩니다. 네, 그러면 비행기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갈까요? 1시간에. 자, 시간 보세요. 340 곱하기 340은 우리 소리가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예요.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인데 3,600초는 1시간이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예요.
자, 요거는 소리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예요. 자, 340 곱하기 3600은 소리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비행기가 이동하는 거리거든요. 1시간 동안. 비행기는 보세요. 비행기는 소리가 전달되는 빠르기보다 3배가 더 빨라요. 그래서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 식 이해 가세요? 그러면 340 곱하기 3600 곱하기 3 한번 해볼게요. 자, 수가 크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산기 없이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340 곱하기 3 곱하기 36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367만 2천 미터일까요? 킬로미터일까요? 네,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340m 우리가 처음에 계산할 때 미터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67만 2천 미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답은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면 미터를 킬로미터를 바꾸면 돼요. 자, 1m는 여러분들 1m는 다시 1000m는요 몇 킬로미터일까요? 1000m는 킬로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1km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2km는 여러분들 2000m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67만 2000m는 킬로미터로 바꾸면 3672km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0 3개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킬로미터로 바꾸면. 그래서 정답은 367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3672km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보통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가 좀 넘거든요. 이 비행기를 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엄청나게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이 비행기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이 비행기의 빠르기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자, 이 비행기의 빠르기는 얼마라고 그랬나요? 자, 1시간에 3672km라고 했습니다. 1시간에 3672km라고 했거든요. 1시간 만에 3672km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앞에 문제가 자, 뉴욕까지 3시간 만에 가는 거리라고 했어요. 3시간 만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뉴욕까지의 거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672 곱하기 3시간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해 볼게요. 3672 곱하기 3을 하면 11,016km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1,016km. 자,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한번 떠나볼까요? 쭉 하면서, 자, 요 비행기가 딱 꿈을 싣고 뉴욕으로 서울에서 뉴욕으로 한번 떠나보는 비행기라고 가정해서 한번 선생님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미래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그러면 우리 구글 어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한번 서울에서 뉴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여기에 뉴욕이 있어요. 네, 요 거리를 우리가 3시간 만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는 얼마나 걸리냐면요. 시간이 보통 13시간 55분, 14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보통 14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3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서울에서 뉴욕까지 14시간 걸리는 걸 3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기 하루 만에 스페인도 가고 하루 만에 아프리카도 가고 하루 만에 남극도 가고 하루 만에 북극도 가고 하루 만에 이제 저기 우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선생님 얼굴을 좀 옮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1학기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 수학이 모두 끝이 났고요. 자, 부족한 부분은 한번 다시 복습하고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생각하고 물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주세요. 자, 우리 1학기 동안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요. 우리 잘 쉬고 에너지 보충도 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익히면서 2학기 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2학기 때 만날게요. 네. 안녕.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요.